2에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연속까지? 없어? 몇 방? 대충 쪽수하고. 연속 부분? 응? 23? 요거? 종현이 교재 없어도 웬만하면 좀 봐요. 정리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수업 일환으로 계속 정리를 하니까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페이지가 5쪽입니다. 일단은 얘를 봤을 때 우리는 무슨 느낌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잘 틀리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틀리는 것도 결이 달라. 왜 그러냐면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시점도 다를 거야. 누군가는 여기 안에 알맹이만 보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래프만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틀렸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근데 봤을 때 여기는 대본에 이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고. 얘는 뭐야? 뭐의 극한? 뭐의 극한? 뭐요? 다 하는 것처럼 보면서 합성함수의 극한의 느낌이 나셔야 되더라. 합성함수의 극한이란 느낌이 나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안쪽에가 뭐야? 유리함수인 거야. 그럼 이 안에 알맹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t 빼기 2분의 바깥에 1 그대로 5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이 친구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1 플러스 t 빼기 2분의 5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이 친구의 값이 뭐가 돼? 0이 되겠지. 근데 0이라고 하는 게 결과가 0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작은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안쪽 알맹이에서 무엇을 봐야 돼? 1의 우극한을 봐야 되겠지. 1보다 조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이 y값은 몇인 거야?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 함수값을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그럼 뒤에는 동일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엎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식이 있어. 뭐야?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줘. 그러니까 변경을 좀 더 불편하게 도와주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거는 챙겨서 가지고 가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고, 교재가 바뀌어도 상위 레벨로 나옵니다. 이거는. 알겠죠? 요거 하나 가져왔으면 좋겠고, 질문할 만했습니다. 이거는. 또 12쪽? 70. 이 친구 똑같이 역수취에서 부동의 방향 똑같이 반대로 방향 가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돼. 그냥 됐을까? 근데 여기서 이거 한마디를 거들어 볼게. 어차피 이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부등호 끝에 걸려있는 걔가 가운데 걔야.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fx분의 x가 2x 제곱인 거야. 어차피 대가리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응? 그러고 생각을 해봐.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될 문제입니다. 역수 취하라고. 역수. 그럼 부등호의 방향도 바뀔 거 아니야. 됐지? 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이것도 또 19쪽? 그러니까 난 이걸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질문을 안 받고 있어. 자, 잘 봐요. 그리라고 했더니 개판으로 된 사람도 있지만 많이 중요합니다. 유형,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 자, 잘 봐요.
근데 여기서 기본은 이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은 x가 예를 들어서 정해보자고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1.2일 때, 1.3일 때, 3.2일 때 이런 걸 해봐야 돼. 기본적으로 이거를 해봐야 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를 못 푸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문제의 내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있어? 왜 지금 두 번 빼고 있어? 아, 수아이. 원을 왜 빼놓고 있어? 좋던데? 일단은 좌표평면에다가 저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를 찍어주자고 이야기를 했잖아. 자, 찍어주는 요령까지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0, 몇 지나는지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0,3 지나네요. 그리고 1, 2인 것도 찍어줍시다. 2,1을 지나고 있네요. 됐죠? 그대로 뭐 해줘? 연결 지어주시고. 직선이니까. 그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확인을 했는데 2를 넣었더니 2는 4, 4, 8 했더니 정리했더니 1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3 지나서 맨 끝에 지점인 4 대입을 했더니 4,5를 지나는 걸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럼 4,5 지나는 거 찍어냈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2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포물선을 찍을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필요해서 3도 정리할게요. 3,2 지났나? 3, 3은 9. 14. 이 맞죠? 그 3,2를 똑같이 지나기도 하면서 아래로 볼록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됐죠? 또한 1,2를 똑같이 지나기도 하고요. 일단 구조는 이렇게 생겼거든. 일단.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가우스 fx, 가우스 안에 기호에 fx가 들어있다는 이 녀석을 봤을 때 x에다 숫자를 넣어보는 거야. 아직은 그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쌤이 x가 3일 때의 연속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때 지켜야 되는 건 딱 하나. 뭐야? 주어야. 주어를 건드리면 안 돼. 주어는 고지고대로 나가야 돼. 그 한 줄이 필요한 거거든. 한 두 달간. 자, 그럼 어떻게 돼? 가우스 f의 3의 값이 가우스 f의 3의 우극한의 값이 가우스 f의 3의 좌극한과 같은지를 조사를 해달라고. 근데 주어진 문제 f의 3이 몇이야? 2잖아. 그럼 다시 한번 3의 우극한은 몇이야? 그때 여기서 뭐가 자연스럽게 나와? 방금 전에 질문 나왔던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다시 3의 우극한은 몇인데? 3의 우극한도 2야. 맞아. 2야. 근데 문제가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2라고 빡 적기엔 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는 다 쓰면 안 되겠지. 뭐를 써야 돼? 2에 우극을 써야지. 다시 한번 여기는 뭐야? 3의 좌극은 뭐야 그러면? 2의 좌극한 이 느낌을 받으셔야 되더라. 됐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쌤이 예전에 이제 수상 얘기를 조금 해볼게. 막 이렇게 있을 때 막 어떤 점에서 지나는 직선 얘기를 하면은 이때 1학년 애들 가끔 필기한 거 남아있을 때도 볼 때 있겠지만 보면은 그 그림들을 많이 그리려고 노력을 하잖아. 근데 정답지에서 우리가 전달받아야 되는 내용은 사실상 이 경계선의 사이라고만 듣고 끝내도 돼. 그지?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림들을 많이 그릴까? 왜 그리는 걸까 대체? 왜냐면은 이 구간이 되고 안 되고가 여기서는 두 개 아 그래서 경계선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경계선이 생기는 지점을 쫓아가는 방식이 되고인 거지. 여기랑 여기는 이때 몇 개 교점의 개수가 없고 여기는 교점이 두 개니까 여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두 개를 계속 확인을 하다 보면은 두 개에서 넘어가는 기점을 찾을 수 있고 그게 한 번에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많이 넣어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또한 경계점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불연속인 걸 찾으라고 했잖아. 불연속인 거 처음에 하나 찾았어. 그래서 한 개라고 쓸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럼 세 개 찾으면 세 개라고 쓸 자신 있어? 그게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연속이 아닌, 즉 뭐야? 연속인 것도 찾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그 연속인 걸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우리가 임의로 x에다가 이번엔 3.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똑같은 모양이 되겠지. 나는 자리를 좀 아낄게.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 3.1이 한 여기쯤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요 값을 임의대로 2.1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됐죠? 그러면은 함수값 3.1은 뭐가 돼? 그냥 2.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거기 찍어냈으니까. 그러면은 3.1에 우극한을 찍었으면은 분명히 2.1보다 좀 더 크겠지. 마찬가지 이쪽은 2.1보다 좀 더 작은 값을 갖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가우스의 2.1은 2겠지. 그리고 2.1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 어차피 2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2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4가 나오는 그 어떤 특정 결과값 알파가 있다고 정리를 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fx의 결과값, 즉 함수값이 정수에 찍히는 순간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지면서 가우스의 계산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불연속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실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함수값이 정수인 점을 찾는 거니까 2일 때, 1일 때, 3일 때, 4일 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정답을 찾아줄 수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하고 한번 틀려봐야 돼. 그래야 좀 기억이 좀 오래 가거든. 정답이 4개야. 왜 그러냐면 쌤이 여기서 x가 2일 때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3개를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그때 2일 때의 함수값은 분명히 1입니다. 됐죠? 근데 2의 우극하는 뭐야? 1보다 조금 더 크니까 1의 우극이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1의 좌극이 돼버려. 됐어 여기까지? 아이 미안. 아니잖아 왜 끄겨. 1의 우극이 돼버려. 됐죠? 그러니까 결과값이 모두 다 어때? 1로 같아지지. 됐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학교에서 비슷하게 딱 냈어.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 당연히 그래프를 이렇게 주는 거야 이번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2점일 때가 정수의 y값을 갖는다면은 이때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어야지. 함수값이 몇인데 정수가 나오는데 우극 좌극이 그것보다 작잖아 함수값이. 그러니까 가우스의 결과가 정수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럼 뇌절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를 이렇게 줘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안 되겠지 똑같이. 여기는 되겠지. 그래프를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배점은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주셔야 돼. 오케이? 됐어요? 개념서만으로 좀 한계가 있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개념서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레벨 정도가 약간 일품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라벨은 이거보다 좀 더 넘어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얘네들이 확정이 안 되면은 넘어가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외워야 돼.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거든. 개인적으로는 내가 설명이 지금 빠르기는 했는데 이거 정리하는데 평균 한 40분 정도 넘게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 걸릴 거야. 그게 정상이고. 또요? 대체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 예상에는 이 정도면은 받을 건 다 받은 것 같은데 문제 볼게요. 아이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냥 연락도 안 받고 이씨. 자 미분법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미분법 중간이 지금 드림 프린트에서 한 장 반 정도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중간고사 싸움은 접선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거든 결국은. 근데 접선이 들어간 게 나아 차라리. 그래 2번 공부를 해서 좀 더 오래 하는데 그리고 시험 문제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먼저 미리 나오고 일단은 접선까지 일단 가보는 걸 목표로 합시다. 이거 다 하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도 날려서 할 것 같기도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이거 얘기할게. 지금 교재 있는 거 끝내 공부 좀 하라는 거야. 내가 뭐 4일 내내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조금씩 정리를 해서 본인이 느끼는 거에 따라 가져가면 돼. 아 자기는 지금 생각에 상문제까지는 좀 힘들어. 상문제 빼! 괜찮아. 근데 유형이 전체적으로 돌긴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만약에 좀 더 욕심이 생겨. 그래서 유형도 좀 더 가지고 가고 싶어. 물론 이제 후반부에 더 정리는 하겠지만 상문제를 더 공략하시면 돼.
오케이? 상문제는 결국은 외워지셔야 할 것이고 최대한 많이 건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필기하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수업 내용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면은 다 써 있을 거고요. 알겠지? 요 폼으로 수원도 조금 돌게요. 일단 알겠죠? 전체적으로 가보고 본인이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푸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점검해보자고. 갑시다. 자, 1번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x가 a의 다시 할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평균 변화율은 왜 이래 오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줄이 일자로 잘 맞아. 정상적이지 않은데 오늘. 이상한데. 자, 평균 변화율은 기본적으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느끼셔야 하고 일단 두 점이 x1, y1 두 점 또 한 번 더 x2, y2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걸 쫓아가시면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다음 줄이죠. 자, 봅시다. 그때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x가 a일 때의 미분 계수,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말은 F'A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두 개로 쓴 거예요, 그냥. F'A는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왜 안 적고 있어요, 씨.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하나 더. 영어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꼴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오려고 해줘야 돼. 기하학적인 증명 방식은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같이 쫓아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번, 2번은 그거 토대로 그냥 푸시면 될 문제고요. 3번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1번, 2번은 똑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둘 다 빼기 0을 진행을 해주면 요걸 보고서 우리는 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A, FA A, FA는 결국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해? fx 그래프 위에서 x값이 a인 점을 이야기를 한다. 또한 여기는 뭐야? 0,0이니까 원점을 이야기를 하겠고 두 점을 저렇게 붙여놨으니까 뭐를 생각할 수 있어?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0,0과 x값이 a인데 fx 위의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고. 몇이야? 1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예 두 점을 토대로 직선의 방정, 그러니까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작업, 그런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x값이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맞춰서 정리를 한 거라고.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은 문제가 이런 공략법이 나왔을 때 이미 보기에서 이런 정리를 하거나 뭐 뭔가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두 점을 연결을 하거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기울기를 토대로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숫자를 마음대로 삽입할 수 있다는 거. 딱 그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번 정리 같은 경우도 좀 주의해서 유형 쫓아가는 문제인데 요 유형 바꾸는 유형이 되겠죠. 오케이? 요거 이제 5번 유형 모양은 요 모양 토대로 똑같이 바꾸어서 결국은 도함수의 정의를 쫓아가는 문제라는 거 생각하시고 6번입니다. 6번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풀게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은 주어진 이 문제로 정리를 쫓아갈 때 우리는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잘 봐. 1번이 뭐냐면 x와 y 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해서 f의 0의 값을 도출해내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은 f'x의 정의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의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의 정의를 따라간다는 것. 근데 여기서 다음 줄에서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이 빨간 줄에서 이 위에 공식을 소비를 해주면 무엇이 될 거다? fx가 소거가 될 거라는 것까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안쪽 알맹이에 무조건 f'0에 관련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것은 웬만해서는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고, 근데 가볼게. 일단 내가 가이드 줬던 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일단 근데 오늘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쌤이 이 문제에서 이거 뭐 출제율은 100%를 자랑을 하는데 속도도 그렇고 진짜 잘 나와 이거는. 근데 똑같이만 그냥 외워주면 되는데 미분법에 대해서 정의도 똑같이 가지고 가면 간다. x, y다 모두 0 대입을 하면 일단은 f의 0이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상태에서 f'x 요거 따로 안 쓰면 다음 줄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가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f의 h 더하기 xh 빼고 fx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럼 fx가 딱 소거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이 뒤쪽만 찢어서 가지고 오면 x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h분의 f의 h 요 모양이 뜨거든. 근데 0을 더하는 건 상관없고 어차피 f의 0이 0이니까 결국은 이 값이 f'0과 같다는 거지. f'0이 1이니까 결국은 f'x를 우리는 x 더하기 1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우리는 f'1을 원하니까 대입하면은 정답이 2가 된다로 만들면 된다. 근데 이게 내가 소개했던 방식이거든. 근데 오늘은 원래 미분법에서 하라고 했던 대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근데 미분법에서의 정의가 훨씬 더 쉬운 건 맞아. 근데 이 방법을 이미 익혔으면은 오히려 더 쉬운 느낌이 날 거예요. 보여볼게. 일단은 x, y다 0을 대입해서 f의 0을 도출하는 건 똑같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얘를 쓰면 돼. 그럼 f'1에 대한 미분계수의 정의는 h가 0으로 갔을 때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일 거고, 그치? 그럼 이 녀석의 계산 결과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는 그대로 f의 1 더하기 f의 h 더하기 h 빼기 f의 1의 모양을 띠겠지. 근데 그럼 f의 1이 소거가 되면서 이 안쪽 알맹이가 여기다가 다시 쓰면 h분의 f의 h 더하기 찢어주면 1이 남지. 그럼 여기다가 0을 더해주고 f의 0이 똑같으니까 빼주면 얘가 f'0이니까 얘는 1이니까 계산 결과가 2가 나와. 이게 원래 미분계수에서 하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이 1 대신 x를 가지고 쓴 거야. 그냥 그렇게 한 것 뿐인 거야.
왜? 적분법에서 어차피 또 쓸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두 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난 이렇게 던져주고 싶은 게, 이거를 x로 못하는 친구가 과연 1로 바꾼다고 이걸 하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둘 다 해봐. 그 상태가 일단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근데 결국 지금 퍼트려는 정리를 봐봐. 지금 공식이 여기까지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어차피 fx는 소거될 예정이고, 그리고 h가 하나 남은 이 녀석은 찢어지면서 h 앞에 있는 x만 남아있을 거거든, 이 모양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h분의 fh의 모양은 결국은 f'0의 모양으로 바뀔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보면, 결국은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f'x를 만들어 보면 fx는 어차피 소거될 거고, y에서 h로 바뀐 이 녀석은 분모에 깔린 h랑 약분이 되니까 x가 있을 거고, 그리고 h분의 fh의 모양은 어차피 f'이 될 거니까 이렇게 f'x를 생각보다 손쉽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짧게 생각하는 순간이 와. 어차피 구조가 똑같거든. 그래서 요 단계는 요 정도로 마무리 지어서 빠르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저 냉장고에 있는 커피는 별 맛 없냐? 이렇게 안 먹어. 산타페요? 레시피로 바꿔야 되나? 레시피가 더 맛있나? 똑같은 아, 저거 매점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자꾸 언제 하냐고 물어볼까 그렇게 안 한다고 한 거야. 뭘요? 저거 매점. 매점이요? 저기를 딱 편의점화 시켜서 따봉을 이용해. 그렇구요. 지금 40회과도 똑같은 유형입니다. 여기 도함수의 정의도 좀 보면서 정리할 문제인 것 같고, 49번에서 느껴져야 되는 것은 이거 미분하면 어떤 게 일어난다? 고배미분법, 그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쪽 꽤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53번. 여기 좀 느낌이 중요한데, 이게 여기에서 1단원, 2단원, 지금 이제 극한과 연속이 자연스럽게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은 미분법까지 이 세 개의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느낌이 딱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건 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수학 공부를 하면서 고3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모든 수학 과정에 대한 경계점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돼. 물론 그 흔적은 있지만 결국은 사용하는 어휘들이 다 동일한데 굳이 그거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보셔도 x가 1로 간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일 거고, 그럼 분자도 0이 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인수정리, 약분을 하는 거야. 근데 배점이 6점이고 5점이고 이러네. 3점도 아니고. 근데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쫓아가는 방법이 바로 fx라고 정의를 하자는 거. 그러면은 이걸로 정의하는 한 줄 첫 번째 줄이 나왔을 때, 그럼 그대로 x 빼기 1분의 fx의 모양을 띠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전체를, 수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전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만 가지고 미분법을 이용을 하자는 거거든. 그것도 다항함수에 대한.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왔어.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가 f의 A인 걸 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건 뭐야? 빼기 f의 1이야.
어차피. 그럼 얘가 올 이유를 찾아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맞는 게 f의 1이 여기에 왜 와야 되지를 찾는 수준으로 느낌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기에 무엇이 와야 되지가 그 정도도 아니라 이걸 어떻게 풀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미 기정사실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이 모양이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어진 저 식을 fx를 직접적으로 바꿔놨을 때 저 보이는 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얘는 f'1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fx를 미분할 수 있겠고 계산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54번 형태가 생각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진입할 때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앞에는 이차함수라고 나와 있잖아. 이 주어진 문제 자체를 처음부터 다항함수라고 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줄 거고 실제로. 얘가 좀 알아보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듯 하더라고. 근데 지금 써있는 식을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 자, 이 상태에서 자, 잘 봐. 이 느낌이 가야 돼. fx가 다항함수라고 얘기했으면은 x의 거듭제곱을 표현하는 함수의 형태인데 이때 이 친구가 n제곱이고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맨 앞에 대가리는 ax의 n제곱일 거고 또한 이 친구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면 도함수는 nax의 n-1제곱인데 여기다가 x를 곱했으니까 개수는 na인데 차수는 똑같이 x의 n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최고차가. 그럼 둘을 그대로 더해주면 앞에 있는 개수가 a 더하기 na하고 맨 문자 차수는 x의 n제곱이 되는데 그 계산 결과가 얘라며. 그럼 n이 몇이어야 되겠어? 무조건 2여야 하겠지. 됐죠? 그럼 n의 값이 2면 여기가 2니까 3a가 요 녀석이 되려면 a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겠지. 요런 느낌. 요거 하나 좀 가져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접선까지는 한 번 더 나가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시간 되는 거 충분하게 사용해 봅시다. 앞에 거 먼저 하는 것보다도 밀린 거는 따로 시간 쓰시고 일단 56번까지 한번 해보면서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됐죠? 지금 미분법 솔직히 다 끝까지 못 들었다. 누구 있지? 선빈이랑.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갖고 와보고. 자, 일단은 아까 필기한 건 다 했어? 아까 선생님이 필기한 거 평균 변화율 같은 거. 그럼 봐봐. 문제를 봤을 때 fx가 x의 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자체, 그러니까 요줄을 봤을 때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게 뭐인 거야? 2 빼기 f의 a분의 f의 2 빼기 f의 a 값 하라는 거야. 이 한 줄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문제를 봤는데 한 줄, 그 다음 줄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건 들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고민을 한다고 되냐는 거야. 근데 이 한 줄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아까 쌤이 써줬던 평균 변화율이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야. 그건 외워야지. 그건 외워야지. 근데 안 외워줬다고 저는 안 돼요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외워야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 내용이 얼마큼 녹아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 외워야 돼 결국은. 그리고 나서 이걸 쓰는 걸 보자는 거야. 됐어요? 됐어? 그럼 내가 할 말은 끝났어. 근데 좀 더 해볼까? 그럼 2 빼기 a분의 f의 2가 뭐야? f의 2가 뭐야?
마이너스 2죠. f의 a는 뭐야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지. 요거 계산한 결과가 4가 되는 a값 구하라. 고민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한 번 더. 2번입니다. 그럼 방금 정리한 과정에서 뭐가 보여?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마일 빼기 1분의 f의 마일 빼기 f의 1, 2가 x가 a에서 미분계수라고 했으니까 뭐가 보여? f 프라임 a가 보이면 돼. 이 한 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야. 그리고 이걸 푸는 건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만 가지고 가면 돼. 근데 우리는 사실 도함수를 먼저 구했잖아. 저 fx 도함수 뭐야? 불러.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 뭐 해줘? a 대입하면 되지. 끝. 됐어? 됐어요? 그 정도로도 충분해. 그걸 들고 와야 되는 거야. 사실상 질문을. 이해됐어요? 3번 3번은 아까 설명한 거야. 솔직히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괜찮을까? 어? 선배이는 답 여기 있잖아. 니은 니은 시켜요. 가지고 하면 이거야. 오랫동안 뻗팅기지 말고 질문하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뭐 이제까지 이지랄을 떨고 있었네요. 50 나머지 정리거든요. 검산식 사용을 하는. 그럼 어떻게 돼? 식정리가 앞에부터 x의 10제곱 x의 5제곱 더하기 1을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발생 나머지 rx 됐죠? 일단 여기서 항등식 형태니까 숫자를 대입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일단 r에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근데 나머지 바꾸고 합시다. 1차로 2차니까 1차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일단 하나 나오겠지. 그리고 양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이 10x의 9제곱 더하기 5x의 4제곱이 되겠고, 그럼 여기에도 a가 되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 곱의 미분법이 일어나. 그럼 곱의 미분법이 일어나면은 2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qx하고 플러스 앞에는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q 프라임 x가 나오는 두 가지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x에다 마이를 넣으면서 둘 다 날라가. 요거까지 가지고 가시면 돼요. 됐어? 근데 여기서 봐봐. 지금 지윤이는 지금 좀 듣기 좀 힘든데 여기서는 그냥 수투 체계면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적분 개념을 좀 넣으면은 우리가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 형태에서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변곡점을 구할 수 있었지.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 지금 주어진 문제가 x 더하기 1의 제곱에 qx를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 근데 이계도가 의미하는 부분에서의 의미가 내가 그림을 이걸 보여준 적이 있거든. 그럼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지고 이 변곡점 토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것까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거듭 제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변곡점 얘기를 안 섞어도 되려나? 우리가 그냥 저기 있는 이 항 자체를 바라봤을 때, 여기를 바라봤을 때 그냥 예를 들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q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얘는 기본적으로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뭐해? x축과 만나지. 마일 콤마 0은 지나니까. 근데 그거를 제곱으로 들고 있다는 얘기는 x값이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y는 0이라는 x축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중근을 갖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둘의 교점이 어떤 상태로 만나? 접하는 상태로 만나는 거잖아. 그럼 접하는 상태로 만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접하면서 그 점을 지나기도 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중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컨디션이라면.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어차피 우리가 첫 줄에서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0이 됐잖아. 근데 지금 보고 생각을 해봐. 얘는 어차피 미분을 해서 곱의 미분법 모르겠고 어쨌건 얘는 이 지금 요 줄 요것만 얘는 x에 대해서 미분이 된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무조건 0이 나오겠지. 됐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보여? 그래서 그거를 아예 직관적으로 그 느낌이 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놔야 돼.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그게 솔직히 미적이라고 연결되지 않더라도 저기서 생각할 수 있구나. 어차피 접하는 거 얘기했어. 얼마 전에 접선 그 마지막 접분 부분 할 때도 그때 교점 구하면서 얘기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1일 때 이미 0이 돼.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x값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가운데는 어차피 사라질 예정이라는 거지. 좀 더 확장을 하자면. 동현이 몇 번이니? 60? 질문 없는데? 규민이? 질문 없어? 질문하라고 무슨 얘기해. 이거는 규민아 봐봐.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그냥 바로 2x 더하기 3을 꽂을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우리 아까 했던 미분계수의 정의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냥 연산이야. 그냥 여기 부분은. 시간 나면 해도 되는데 솔직히 도함수 구하는 과정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 편한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 52? 시환.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총 하면 한 3-4가지 정도의 방식이 존재는 할 것 같거든요. 일단 근데 52번을 바라봤을 때 일단은 fx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느낌으로 가면 fx를 알고 있으니까 저기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요게 일단 1항이 될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우리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직접 연산을 해서 정답을 내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거든. 고1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배제를 시키는 것 뿐인 거야. 그럼 문제를 다음 줄로 눈이 내려왔더니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어쨌건 간에 분모가 0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린 일단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을 유추할 수 있겠지. 왜냐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줄에 바로 꽂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f의 2가 3이라는 걸 꽂을 수 있어. 일단 요거 하나 됐죠? 그 상태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밑에를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x가 1로 간다고 하면은 어쨌건 간에 1을 대입하는 건 맞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을 대입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1을 대입을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x가 1로 간다고 해서 1은 아닌데 1을 대입하면 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엄청 큰 일인 거거든. 1이 아니잖아. 근데 1을 왜 대입하냐는 거야. 근데 그 개념은 거의 이해를 했잖아. 거의 근소한 차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는 문제가 안 돼. 이 x 더하기 1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얘는 그냥 2처럼 갖다 써도 무방해. 문제는 얘라는 거야. 근데 얘를 해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지.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을 하든가 그게 아니면 미분계수를 이용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위의 모양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 fx 마이너스 f의 1이 있어야 되겠지. 미분계수를 이용을 할 거면 이 모양이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기본적으로 x가 1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일단 됐죠? 근데 이 모양이 지금 눈에 안 띄잖아. 문제는 그치? 그걸 조금 쫓아가자는 거야.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좀 다른데요? 이런 느낌이면 된다는 거고. 쫓아가 볼게. 일단 어쨌건 x가 1로 간다고 했는데 이 f의 안쪽 알맹이는 뭐가 되고 있어? 2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t로 안 바꾼다. x를 그대로 2로 쏴버려. 그리고 지금 이 분모는 어차피 x 더하기 1, x 빼기 1이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제 2로 쏘는 거거든.
근데 2로 쓰면은 x가 2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여기는 2가 되잖아. 2로 가면 여기는 x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도 x가 1로 가면은 요 모양이 뭐가 돼야 돼? x 빼기 2가 되어야 돼.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fx였겠고 여기도 똑같이 빼기 3의 형태가 되면 되겠지. 이제 모양은 보일 것이고 이런 느낌으로. 넘어갔어? 접선? 접선이야? 요거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나가서 얘기를 할게. 근데 잠깐 8번.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같이 일단 연결해서 보면은 평균값 정리는 두 점을 지나는 연속된 그래프에 대해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점이 존재를 한다거든. 포인트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평균값 정리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B 빼기 A분의 F의 B 빼기 F의 A를 만족을 하는 F'C가 존재한다는 걸로 꽂아주면 돼. 그럼 할 얘기는 끝났지. 그렇지? 그래서 아예 이 정의가 외워져야 하고 그냥 내신 전형 문제야.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이거는 솔직히 맨날 시험마다 좀 다르기는 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롤의 정리는 근데 왼쪽에 평균값 정리 계산 결과가 0이야.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0부터 2까지 연결한 친구가 이미 수직선 상에 있어. 그래서 이때의 직선의 길이가 0이라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54번이 일단은 근데 기존 문제 먼저 해줄게. 54번이고요. 일단은 단순하게만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게
일단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꽤 많거든. 일단 첫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얘 자체를 봤을 때 얘 x 곱하기 fx 미분하면 나오는 곱의 미분법인데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 이건 적분 문제. 적분 문제까지 적용을 시켜줘야 돼. 근데 여기서 한 줄 더 넘어가면은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2차 함수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자는 거야. 그럼 맨 앞에부터 정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미분하면 도함수가 2ax 더하기 b니까 곱해주면은 2ax의 제곱 더하기 bx일 거고 그럼 계산 비교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생각보다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차 함수라고 줬을 때가 아니라 다항함수라고 줬을 때도 그걸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질문 받아보면은 이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딱 가지고 왔어. 야, 2차 함수래잖아. 그리고 그러네요. 가지고 가. 그럼 풀어. 이런 느낌이 상당히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초입을 잡는 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내가 다시 하나 더 던져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저 앞에가 뭐냐면은 다항함수라고 줬을 때야. 이렇게만 나와도 우리 기본적으로 fx를 ax의 n제곱이 앞에 대가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디테일한 건 다른 걸 줘야 되지만 최고차까지는 극한 부분에서도 정리를 할 수 있게 줄 거거든. 그냥 요것만 들고 가면 돼. 이거 달려있는 문제들 많이 봤잖아. 그럼 이 친구 가지고 똑같이 가면은 fx가 ax의 n제곱이고 미분하면은 그대로 nax의 n-1제곱이니까 nax의 n제곱 요런 꼴일 거고 그럼 개수를 그대로 합쳐서 더해주게 되면은 그대로 x의 n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차수랑 개수를 확인할 수 있겠지. 차수가 일단 2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n 부제곱이랑 이런 느낌. 잠깐만요. 돌리는 거 되는데. 집에 있는 그 도미노 기차 좀 바꿔야겠다. 그럼 봐. 야, 우리 아무리 조금 나가 접선까지 봐야 돼야. 접선 좀 볼게요. 남은 건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접선부터 좀 다시 볼게요. 여기는 거의 전체 버전으로 싹 다 해줍니다. 이거 찾아오시고요. 뭐 괜찮으면 쭉쭉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요번 나가는 거는 접선까지 일단은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구간을 일단 접선까지로 일단 끊어주고 끝낼 수 있으면은 일단은 설명하는 거는 한 바퀴는 최대한 한번 다시 돌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접선 파트 먼저 얘기를 할게요. 준비됐습니까? 짬초는 열심히 썼더니 자
접선 파트가 완벽해야 되는 게 이 첫 번째 줄이라는 거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 접선은 가장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나 똑같은 걸 또 할 거야. 이거는 내가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어. 그냥 이 이하로 내려갈 게 없거든. 그냥 완벽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접점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세 번째가 외부의 점에서 근 접선. 이렇게 딱 세 개의 파트를 좀 예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새 거 있잖아. 거기다가 정리해서 쓰면 더 되잖아. 아니 뭐 안 적는 건 상관은 없어. 근데 적으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안 적는 느낌이라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근데 이전 버전 하나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접점에 x 좌표가 주어질 때 이렇게 딱 요 느낌이 나야 한다는 거. 근데 1번 문제 유형만 봐도 어때? 접점에 x좌표가 주어진 게 아니라 뭐가 주어졌어? 점 자체가 주어졌지. 근데 내가 이 표현을 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점을 준 것 자체가 우리를 개무시하는 느낌을 받아야 돼. 우리는 점 다 안 줘도 돼. 그냥 x좌표만 주면 돼. 접점에 x좌표만 줬어 우리한테 실제로. 접점에 x좌표만 알면은 근데 점을 아는 거야? 점은 몇 콤마 몇이라는 무엇도 있어야 돼. y좌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y좌표는 그럼 어디서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낼 건데? 접점 x좌표를 주어진 fxc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지. 이 생각까지 이걸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럼 그대로 다시 곡선 위의 점 1,4에서 접선의 방정식 얘기를 할 때 어쨌건 접점 x좌표는 1이라고 했잖아. 그럼 1을 그대로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3이 되겠고 그 계산 결과가 4고, 그럼 a 더하기 2의 값이 4니까 a 값이 2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얘를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아 원래 접점 x좌표만 얘도 주려고 했는데 저걸 감춘 대신 점을 줬네. 요런 느낌까지 받았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얘를 준 건 우리를 개무시한 거고 원래 x가 1일 때라고 줬었어야 한다는 거, 그 생각만 가지고 가자고. 그러면은 점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어? 무엇이 필요해 이제? 기울기가 필요할 테고, 기울기를 구하려면 우리는 주어진 식의 도함수를 구해주자는 거지. fx가 지금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으로 나와 있으니까 주어진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가 되겠고, 방금 우리한테 줬던 x좌표를 대입을 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가 빡 하고 나오겠네. 이제 남은 거 뭐만 하면 돼? 기울기가 마일일 때 1,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 빼기 4는 마이너스 1 괄호 열고 x 빼기 1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다듬어 줘야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1단계. (3번이에요) 2번이 아니라. 이번엔 이 녀석한테 접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에만 꽂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 접점에 x좌표만 줬으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거든 1순위가. 근데 지금 이 식에 평행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y'은 마이너스 2x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는 x좌표만 있었으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무엇을? 점을, 그리고 기울기를. 근데 봤더니 지금은 기울기가 3이 된다며. 그럼 결과가 3이라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결과가 3이라는 얘기는 x가 4라는 얘기고, 그럼 x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고, 그럼 이 문제로 바뀌잖아. 됐어요? 이 개념만 이해해주면은 끝났어. 그러면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y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돼? fx에다가 대입하면 되겠고, 그럼 똑같은 문제로 바뀌겠죠. 이게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과정이 이해가 만약에 되면은
쌤이 왜 이 접점의 x좌표에 집착하는지를 보일 거야. 근데 그 수준에 안 올라왔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중간고사는 일단은 이쪽 계열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점에서 그은,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이 문제는 똑같아. 또 지겨워라. 접점의 x좌표를 어떻게 잡아줘? t로 잡아버려. 됐죠? t로. 그럼 점이 몇 콤마 몇이 돼? t 콤마 ft가 되겠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f 프라임 t로 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접점의 x좌표를 t로 잡았어. 문제이기는 하지만 t로 잡았어 일단. 그럼 주어진 함수에다 대입을 했더니 t세제곱 더하기 3인 걸 볼 수 있겠고, 또한 이 친구 미분을 해주면 y 프라임은 3x제곱이니까 x에다가 t를 대입하면 기울기는 3t제곱이야. 여기서 어리석은 짓을 뭐를 하겠어? 저 0을 여기다 넣는다거나 0,1을 여기에서 쓴다거나 이런 어리석은 짓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문제 읽어서 이건 구분 지으셔야 되고, 그래서 뭐를 잡은 거야? 접점의 x좌표가 t일 때의 기울기와 점 자체를 잡은 것이고. 갑자기 되게 기쁘다. 내일만 하면 쉬네. y는 내가 하루 종일 웃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렇잖아. 기울기가 얘였고 점이 t 콤마 t세제곱 더하기 3이요. 됐죠? 그때 점에서 그은 그 아까의 외부의 점을 각 x와 y 자리에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t에 대한 방정식을 일단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방정식을 풀면은 만족하는 t의 값, 정리는 안 할게. t의 값이 무언가가 나와질 거야. 근데 t가 뭐였어? 접점의 x좌표였으니까 다시 1번 문제로 바뀌게 돼. 그럼 풀어주면 돼. 여기서 내가 뭐 물어볼 거게? 여기서 한 마디를 더 붙여야 되는데 뭘까? 뭐해? t의 개수는 무엇과 같다? 접선의 개수와 같다는 거. 요거 한 마디 더. 이걸 본인이 기억하냐 못하냐가 크거든. 그러니까 방정식이잖아. 이 만족하는 t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와 같고, 이게 밑밥을 깔려고 하는 거야. 외워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이거 3개 유형이 필요합니다. 1번, 3번, 4번. 이거 한 20분 걸릴 겁니다. 남은 시간 다 쓰셔야 될 거고요.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건 몇 번이고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봅시다. 오늘 나가는 단원 이름 보일까요? 2차 뭐 이렇게 좀 티키타카 뭐 이런 거 없습니까? 2차 방정식과 함수잖아. 좀 의아한 느낌도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 의아한 느낌이 들어야 돼. 왜냐면은 이제까지 중상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2차 방정식을 배웠고, 그리고 2차 함수를 배웠어. 그지?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였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얼마 전에 2차 방정식을 배웠어. 그지? 지금 이번 최근 시간에. 근데 이번에는 2차 방정식과 함수래. 자, 이유는 간단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수학이라고 하는 이 단원 자체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거든.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는 사실상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또 무언가가 존재를 해. 꽤 수학 종류는 상당히 많거든. 뭐 다른 영역들이랑 겹치기도 하고. 근데 이 함수 영역이 상상하는 것보다 되게 커. 이렇게 일단 받아들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 함수 안에 재밌는 건 뭐가 들어있어? 얘들아? 방정식과 부등식들이 들어있어. 함수 안에.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녀석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됐죠? 딱 그거 하나야 사실상. 자, 잘 봐.
오늘 필기 글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이 글밥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내가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기부터 공부해. 제발 여기부터 하라고. 알겠죠? 여기부터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가볼게. 2차 함수와 누구? x축. 근데 x축이가 이름이 있어. 바로 뭐야? y는 0이 두 점 마이너스 3,0과 1,0을 에서 만난대. 그 시작 개판입니다. 뭐 원래 잘 쓴 척하고 있어. 자, 만난대. 우리는 근데 이 만난다라고 하는 만나는 점을 우린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써야 돼. 이거 계속 써야 돼. 만나는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럼 한 줄을 다시 써볼까?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와 y는 0의 두 교점이 마3, 0과 1,0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교점이 나면 뭐 할 거야? 연립을 할 거야. 누군지 얘기 안 해야겠지만 끝까지 대입이라고 한 새끼가 있죠. 됐죠? 그래서 뭐를 할 거야? 연립을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이 둘을 연립을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연립을 할 거냐면은 대입법, 연립방정식에서의 소고법 또는 대입법 중에 대입법을 이용을 하자는 거야. 그럼 y에다가 0을 대입을 할 건데 0을 왼쪽에 놓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놓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a. 왜 이렇게 윙크를 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뭐가 없어졌어? y가 없어졌지.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어차피 요 지금 뒤쪽에 있는 교점의 정보에서 뒤쪽에 있는 y좌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뒤쪽에 y좌표는 무의미한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교점이라고 하는 테마에서 연립으로 바꾼 상태가 되면은 무슨 말로 바뀌어? 교점의 x좌표 정보만 바뀐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된 x 값이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야 돼. 여기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뒤쪽에 오늘 들어가는 최대 최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된 테마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순서대로 교점 얘기는 무조건 등장을 해야 돼요. 오늘 테마 앞쪽 테마에서는 오늘 딱 2개 테마만 할 거거든. 됐죠? 이렇게. 그럼 만족하는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마3과 1 딱 이렇게 변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지금 왼쪽 부분에 물결 표시는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 2차 방정식.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됐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 씁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들아 여기서 퀴즈. 미지수가 몇 개야?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라고 써있는데 미지수가 몇 개일까?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개는 아닐 거 아니야. x랑 a, b 3개밖에 안 보이는데 몇 개? 2개예요. a와 b 2개야. 미지수는 미지, 알지 못하는 이야. 알지자, 알지 이건가? 몰라 씨. 아니죠. 너는 모르지? 자, 알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자,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이때 x는 변수야. 우리가 무얼 넣어도 상관없는 거야. 여기서 다시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x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x값이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미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본론으로 되돌아올게. 근데 방정식에 대해서 이 x값은 아까 위쪽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도 이 점을 대입해도 되고 얘도 이 점을 대입해도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x값을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립을 한 상태면 어차피 두 점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로 바뀌어야 돼? 마지막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을 만족하는 x값. 그럼 다시 봐봐.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방정식을 성립하게 하는 x값을 우리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이 마삼과 1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럼 다음 주 보면 두 근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해야 되겠죠. 불러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을 마3이랑 1이랑 이렇게 친절하게 갖다 놨는데 저쪽 어디에서 알파를 갖고 온다고? 굳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이고 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은 끝. 이게 뭐야? 지난 시간 숙제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번 단원의 핵심은 생각을 바꿔서 정리를 하면 지난 단원의 문제로 바뀌어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 수학이 어려운 과목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실제로 어렵고 실수도 높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게 끝나고 유형교재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더 있어. 시험 기간까지 포함하면 두 번, 세 번이 더 있다는 거야. 진도를 또 나간다니까. 근데 지금 앞에 단원 하면서 이제까지 편하게 이번 거는 너무 편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냐고 한 번이라도. 없어. 유형을 하다 보면은 계속 힘든 게 맞다는 거야. 한 6, 7번 반복해야 돼 계속.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답이 아니야. 이 줄이야 바뀌는. 자 저기 생각을 해봐. 누군가는 쌤 근데 저는 이렇게 풀었대. 어떻게 풀었냐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얘가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점을 싹 다 대입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9 플러스 3a 더하기 b가 0이고 한 번 더 1 빼기 a 더하기 b의 값을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정리하면 a와 b에 대한 방정식 연립이 됐으니까 연립하면 ab가 나오겠지? 그치? 너무 잘했어. 중학교 버전이야. 중학교 버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렇게 둘이 함수의 구조로 보이는데 잘 들어야 돼. 함수의 구조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느낌이 여러분이 안 나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리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 수능이 끝날 때까지 할 거야. 조금 믿었으면 좋겠거든 요 부분을. 지금 실제로 2학년 3학년 다 이걸 해. 근데 이렇게 소개를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때는. 나도 알아. 내가 더 어렵게 가르치는 거. 정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물론. 근데 1년 뒤에 어차피 여기에 대한 사고가 여러분들이 개념이 세워지고 사고방식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지 조금 더 탄탄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손톱 만질 때가 아니라 지금. 근데 봐봐. 이렇게 지금 쌤이 하나하나 4줄을 5줄 이렇게 해서 써주고 있잖아. 오늘 지금 내내 쓸 거지만. 근데 쌤 맨날 쓸 때마다 이렇게 풀어?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야. 당연하지. 누가 빨리 풀으라고 한 적 있어? 이렇게 풀으라고. 이렇게 풀으라고 얘들아. 근데 그럼 시험이 너무 늦잖아요. 근데 니네가 시험장 가서 이 짓을 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봤을 때 연립해서 교점 그러면은 는형을 만족하는 방정식이 두 근을 이렇게 가지니까 근거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지나가는 거는 찰나야 찰나. 오케이? 좀 더 가봅시다. 해주면 마이너스 5, 1번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지금 전에 이진도 쌤이랑 도현이 여기 부분 처음에 왔을 때 했었나 나랑 쌤이랑?
혜림이는? 여기를 안 했나? 다시 가볼게요. 지금 앞에 한글은 안 적을게요. 시간상. 과 X축과. 근데 이렇게 함수 두 개가 나왔으면 무슨 키워드로 해줘야 돼? 교점 키워드가 나와야 돼. 좀 더 해석해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가. 교점이란 말로 바꿔보자. 두 녀석의 교점이가. 교점이 없다. 뭐 연구 없다요? 연구 아니 연구? 아무튼 교점이 0개다. 좋아요. 교점이 0개다 라고 잡을게. 됐죠?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말들의 표현은 많겠지. 여러 가지 해봐. 어쨌건 간에 수학도 독해력이 상당히 문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는 어쩔 수 없거든. 그럼 이제 더 가볼까요? 교점 얘기가 나왔잖아. 뭐 해주기로 했어? 연립해서. 근데 자 봐봐. 교점에서 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야? 점이 의미하는 것은 그치. X좌표와 Y좌표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점이 의미하는 것은 X좌표와 Y좌표 이 두 개의 정보야. 점은 항상 두 개의 정보를 제공을 할 거라고. 근데 교점을 하면 연립이 되면서 뭐가 없어진다고 했어? Y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정보가 해소가 돼? 없어지는 거야. Y 정보의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어차피 대입을 했을 때 Y 값은 똑같을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점이라고 하는 말이 연립이 되면서 X 값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Y가 소진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3K 빼기 1은 0을 만족하는 무엇이 X 값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된다고. 그러니까 연립이 되는 것과 동시에 X 값이라는 말로 바뀐다는 거야. 됐어요? 근데 X 값이 그럼 뒤쪽 말도 똑같이 내려와야죠. 어떻게 돼야 돼? X 값이 0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0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바꿔볼까? 여기서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근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근이? 근이? 없다. 근이 없는 거 아니야? 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풀 거야? 2차 방정식에 근이 없대.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함수라고 하는 말을 교점이라는 키워드를 발생시켜서 방정식화를 시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방정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푸는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일 거라고.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면 판별식. 자, 짝수공식 쓸게요. 솔직히 짝수공식 살짝 자신이 없다 하면은 이거는 요청하셔.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짝수공식을 쓸 때는 앞에 대가리에 무조건 4분의 D라고 써주도록 합시다. 4분의 D를 쓰고요. A가 뭐야? A가 뭐예요? B가 뭐야? 마이너스 2K. C가 뭐야? K죠. 플러스 3K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K니까 B 프라임이 뭐예요? K죠. 잠깐만. B가 마이너스 2K니까 B 프라임이 뭐야? 마이너스 K여야 되죠. 2만 떼버리면 되는 거를. 됐죠? 이거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 짝수공식 들어갈게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끝! 됐어요? 이번 단어에서 그래서 배우는 것은 결국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경이야. 시선의 변경이라고. 근데 지금 쌤이 얘기하는 1번, 2번 푸는 방식이 분명히 존재했잖아. 쌤이 얘기한 대로 따라 해야 돼. 안 돼? 그럼 가지고 와야지. 그 말을 해주는 게 어렵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써야 돼. 이 줄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쌤도 이 학원 일을 한
한 15년 정도를 넘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봐. 오늘이 제일 잘하지 않겠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겠지. 작년에 또 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 내가 그렇다고 70살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야 막 이러고 있진 않잖아. 할아버지처럼 이러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근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계속 이걸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계속 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해서 결과를 낸 그 인증한 작업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 따라주잖아. 그러면 그 인증된 작업을 거부하는 거잖아. 그럼 못 오르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지금 오늘 숙제하는 동안 엄청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뿅 하고 방정식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도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어. 좀 다시 가볼게요. 두 그래프 누구랑 y는 x제곱 더하기 이 첫 줄은 한번 바꿔주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만 지나도 안 합니다. 교점이 뭐라고? 교점의 x 좌표가 y랑 4라. 그리고 우리 교점이 나면 뭐 할 거고? 연립할 거고, 연립했더니 요렇게 생겼고, 이걸 만족하는 x값이 그걸 만족한 x값. 왜? y도 왜 도망갔다고? 연립하면서 y는 도망갔어. x값만 궁금하다고. 그때 만족하는 x값이 이거니까 결국은 이 친구의 간결하게 두근이 뭐라고? y랑 4라. 진짜 똑같지 않니? 저번 단원이랑. 그러니까 그래서 커트하라고 하는 거야. 안 된 사람들은. 자, 그럼 좌변으로 싹 다 넘겨주면 x제곱 더하기 a-2x 마이너스 1 빼기 b는 0을 만족하는 두근이 y와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두근 나왔으니까 근각의 세각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두근의 합은 2 빼기 a가 되겠고 두근의 곱 마팔은 마일 빼기 b라고 할 수 있겠죠. 계산해 주시면은 각 a 값과 b의 값이 a 값이 0일 때 b의 값이 누구니? 7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둘의 곱은 a, b의 값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 단원에서 이 1, 2, 3, 4 유형에서의 핵심부는 뭐냐면은 교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립해서 방정식화 시킨다인데 조금 더 생각이 더 넘어갔으면 좋겠어. 방정식화를 시킴과 동시에 판별식 또는 근과계수의 관계로 푼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거든. 좀 이해될까요? 됐어요? 자꾸 이 바꿔주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2학년들이 그래도 이번 해가 그러니까 고1 거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내 고등 수업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 특히나 이것 때문이야. 근데 지금 쌤이 보여주는 이 작업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을 타원에서 끊고서 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10에서 3? 딱 요 정도 비율인 것 같아. 지금 수상 나랑 처음에 안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도 생각을 해봐. 보통 이렇게 안 하고 거의 방정식이 바로 도출되지 않아? 기억이 안 나니? 거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 근데 저 키워드를 살리면서 정리를 해줘야지 부등식도 같은 체계로 풀 수 있다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가볼게요. 다시 누구?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k와 y는 마x 더하기 k의 어떤 교점이 더 읽어. 뭐래? 교점이 어때야 돼? 날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리고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점부를 중복되게 줬잖아. 점에서 만나도록은 빼야지. 그럼 뭐로 해야 돼? 교점이? 두 개라고. 됐어요? 그럼 교점 나왔으니까 또 연립 때려주면 됐고 그걸 만족하는 근이 몇 개라고? 두 개임. 이항시키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k는 0이겠고
얘의 근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해주면 만족하는 K값이 8분의 25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고 8분의 25가 대충 3점 몇몇몇이니까 만족하는 K값은 1, 2, 3, 3개 자연수는 3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오히려 어려운 게 한 차원 낮은 직선 단위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볼게요. 기울기가 2인 직선 얘를 봅시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y는 2x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까지는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해서 알려줬었는데 근데 지금은 정보 하나를 안 준 거야. 기울기가 2인데 이차함수에 접한 다음에 그럼 다시 가볼까? 얘랑 얘가 둘을 연결했으니까 교점 얘기로 바꿀 거고 교점이 어때야 돼? 교점이 문제 더 읽으시면 교점이 뭐한대 둘이가 접한대잖아. 그럼 교점이 어때야 돼? 한 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립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 2x 더하기 b를 만족하는 근이 한 개인 걸 볼 수 있겠고 넘겨주면은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빼기 b는 0을 만족하는 근이 한 개. 근이 한 개니까 뭐가 어때야 돼? 대답하려고 해야 돼 얘들아. 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이 0이다. 됐죠? 근데 중근을 가질 조건 중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어떤 꼴이어야 돼?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이건 중학교 버전. 됐죠? 물론 판별식을 쓰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중학교 버전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한 게 0이었으면 좋겠죠. 만족하는 b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와 칩니다. 그대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y절편이 b였으니까 정답은 그냥 1번이 되겠죠. 끝! 됐어요? 여기까지가 한 개 하나 됐죠? 오늘 배우는 테마가 딱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인 척 하지만 안쪽이 막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딱 크게 가장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유형 5번까지의 유형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글씨를 남기면서 푸셔야 돼요. 속도 안 중요해. 속도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우리는.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6번 뭐라고 써있어요? 이차함수? 이차함수?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일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자 갑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풀자. 그래프의 높낮이야.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디가 제일 낮은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아 선생님 저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그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는 쌤이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함수는 뭐야? 함수는 뭐임? 함수는 그래프야. 근데 그래프를 원래 그리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니까. 뭘 넣었을 때 뭐를 나오는지 궁금해한 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됐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 y는
2x 제곱 더하기 8k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그리자. 근데 다시 한번 2차 함수는 뭐야? 포물선이야. 포물선이라고. 근데 그 포물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하나 아래로 볼록과 하나 위로 볼록이 존재를 하죠. 됐죠? 얘는 그럼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이 되겠지. 그럼 이 친구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이야. 그냥 그려줄 거야. 근데 그거 말고는 정보를 하나도 안 준 걸까? 아니야. 정보를 줬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보는 유일하게 딱 하나. 어떤 정보? 바로 꼭지점이에요. 그럼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방식을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전개를 한 상태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표준화를 이용해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로 묶어줘? 2로 묶어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4kx 넓게 빼기 3이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게 중3 애들이랑 할 때나 중2학년 애들 선행할 때도 다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봐봐. 얘들아, 막 강약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그대로 쓰는 거지. 누구도 난 한 번도 본 적 없어. 위에 줄을 아래에다가 똑같이 쓰면서 2를 3으로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위에 줄을 그대로 쓰면서. 근데 이런 사람은 있어. 이 줄을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를 맨날 그 지랄을 하는데 안 쓰고 지 혼자 계산하는데 x제곱의 개수가 뭐야 물어봤는데 3 아니에요? 안 쓰고 그냥 안 보고 하는 거야. x제곱에 이러고 있다니까 맨날. 근데 보고 하면은 절대 틀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 줄 한 줄을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여긴 어때? 여기도 문제가 안 되지 않아? 왜냐면 그냥 그대로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서밖에 안 일어나? 여기밖에 안 일어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묶지 말고 얘들아 분배를 해서 원래랑 맞나 확인만 하면 돼. 그럼 틀릴 이유가 없어. 요거 하나. 그때 우리는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이 무엇이 되어야 돼? 완전 제곱이 돼야 돼. 그럼 뒤에가 뭐 해야 될까? 4? K제곱이어야 되겠죠. 지금 봐봐. 급할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도. 지금 여기에 X의 개수가 뭔데? 이 4K를 어떻게 할 거야? 반띵 2분의 1을 해. 그럼 뭐가 나와? 2K가 나오죠. 이걸 어떻게? 제곱해. 그럼 뭐가 돼? 4K 제곱. 그리고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무슨 준비가 됐어? 완전 제곱식을 바꿔낼 준비가 됐고 최고차의 개수를 곱해서 바깥으로 빼주면 어떤 모양이 돼? 2에 x제곱 더하기 이거 한 번만 할 거야. 더 이상 못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럼 마이너스 8k제곱 빼기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속도전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중3 거야. 안 돼. 그러면은 하루면 할 수 있어. 됐죠?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상태에서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읽어주면 되겠고 바뀌었겠지. 자,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했어?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지. 근데 중요해. 최대 최소는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서 높낮이를 비교해 주는 게 맞는데 절대 좌표 평면을 그리면 안 돼. 이거 하나가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야. 다시 최대 최소는 무조건 좌표 평면 그리지 않기로 약속.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2k,
마 8k 제곱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때 최소값이 몇이래? 마이너스 1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의미하는 거 무슨 뜻이야? 그래프의 라인 중에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라고? 낮은 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1이라고. 됐어요? 그럼 가장 낮은 지점의 y좌표가 뭐야? 뭐야? 마이너스 8k 제곱 빼기 3이고 이 결과가 뭐라고? 마이너스 11이라고. 그럼 넘어가면은 마 8이니까 넘어가면 k 제곱이 1이고, 그럼 만족하는 k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두 함수의 체계를 연립해서 정리하는 단원이었다면, 이번 단원의 핵심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를 한다. 끝. 됐죠? 자, 지금부터 이 짓거리를 똑같이 합니다. 이 얘기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실 예전 교육 과정에서 여기 최대 최소까지의 분량의 문제가 중3 버전이었어. 중3 때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근데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최대 최소가 빠졌어. 완전히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걸 이때 배우는 것 뿐이야. 근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쌤이 아쉬운 거는 이런 느낌이야. 아니 근데 이걸 하는데 왜 오래 걸리냐는 거야 대체. 고민을 뭘 하고 있어. 문제 테마가 지금 2개밖에 없잖아. 한 놈은 뭐 하래? 연립하래. 그럼 방정식 문제로 바뀌니까 읽고 풀어. 여기는 뭐야?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래프만 미친듯이 그려.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표준형이 필요하지. 그럼 표준형만 쫓아가자고. 어떻게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그리고서 빼기 3까지. 정리가 어떻게 돼요? x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k 빼기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할 점 뭐라고 했어? 절대 어떻게 그리지 말아라? 어디다 그리지 말아라? 좌표평면에 그리지 말고 그냥 생으로 그려라. 됐죠? 손톱 떼버릴 수도 없고, 씨. 됐죠? 하루 종일 손톱만 보고 있어. 근데 문제 결이 바뀌었어. 맨 처음에 봤더니 뭐래?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참수 그래프의 특징은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인 선을 기준으로, 다시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거든.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2잖아. 그런데 x값의 영역이 0부터 3까지면은 여기가 2면 오른쪽 한 칸에 3이 있을 거고 왼쪽 한 칸에 1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더 한 칸에 0이 있으니까 우리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걸 볼 수 있어? 요렇게 생겼다는 걸 볼 수 있다. 지금 이쪽은 내게 아니야.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고.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나이키 거꾸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럼 어디가 제일 높아 얘들아? 뭐일 때? 0일 때 제일 높아. 맞죠? 어디가 제일 낮아? 2일 때가 가장 낮아. 왜 3일 때가 낮아? 3일 때는 여기인데.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서 이 지금 대답에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수야. 왜냐면은 0이라고 했으니까 3을 반사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야. 근데 쌤이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 그래프를 그려서 높낮이로 풀자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래프가 잘렸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질문은 이거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5래. 어디가 여기 있는 모든 파란색 점 중에 어디가 제일 낮니? 제일 밑에 있니를 물어본 거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근데 아까 같은 3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근데 왜 나오는 거야? 반사적으로 0이 얘기를 했으니까 반대쪽 3을 부른다는 거야. 근데
점을 봐야 돼 얘들아. 이것부터 어렵고 가장 낮은 지점 여기가 되겠고 낮은 지점의 y좌표가 k 빼기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게 최소값 마이너스 5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최대값은 몇일 때? 몇일 때? 0일 때. 0일 때 이 최대값 뭐야? 대입을 해주면은 0을 대입했더니 k네요. k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간식 타임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안 먹을 사람? 먹어. 내가 먹기 위해 9개를 태운다. 이러니까 12시야. 너무 깼는데? 발방 발표 하나 치시고요. 8번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진짜 똑같이 풀어야 돼. 별표를 괜히 치는 게 아니야. 가볼게요. y는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4t 빼기 5. 그럼 다음 줄 넘어와. t는 x제곱 빼기 2x. 또 넘어와. 그때 x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 맨 마지막에 뭘 구하래? 최대 최소를 구하랬지. 물론 합을 하라고 했지만. 그런데 무엇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무엇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문제 보면 함수 뭐 y는 어쩌고 저쩌고 부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이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왼쪽 오른쪽 y 함수가 의미하는 게 얘야? 얘냐는 거야. 함수란 뭘까? 바로 x와 y로 정리를 하지만 각각 대응하는 녀석들을 만들어낸 작업이거든. 그래서 x가 무엇이 들어갔을 때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해 결국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최대 최소에서 묻는 것은 y값이야. y값이라. 그래서 그래프의 높낮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특정 지점의 y값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y의 최대 최소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됐죠? 자, 가볼게 지금부터. 자, 여기부터 오른쪽에 범위, 그리고 x로부터 t로의 함수, 여기는 t로부터 y로의 함수인데 이쪽으로 쭉쭉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 가볼게요. 정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표준형을 한번 더 들어가.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되겠고, 꼭지점이 현재 다시 뭐라고? 1,-1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다 내 거가 아니잖아. 왜? x가 0부터 3까지가 내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니까 영역을 잘라보면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언제 제일 높아? 몇일 때? 몇일 때? 3일 때. 대입을 해볼까요? 3 대입하면 뭐가 돼? 2는 4, 3이 나오네요. 언제 제일 낮아? 1일 때. 그때 낮은 값의 y좌표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잘 봐.
잘 봐. 최대값이 몇이야? 그러니까 3이야. 최소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누구의? t의. 그렇잖아. 우리도 막 아까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t의 최대 최소가 이렇게 생긴 거야. 됐어요? 이때 이 t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원칙은 위배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연습이 완벽하게 돼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원칙이 위배될 이유가 없다는 거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럼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상태고 꼭지점이 1,마삼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다 낼 게 아니요. 1, 2, 3, 0, 마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그래프가 딱 이렇게 생긴다. 다시 여기서 1, 2, 3, 0, 마일. 최대는 몇일 때? 1일 때 최대값 몇이 나와요? 마삼이 나오고, 최소는 몇일 때? 3이거나 마일일 때. 둘 다 같은 y값을 갖겠지. 같은 위치니까. 됐죠? 그럼 3을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2는 4, 8,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최대값, 최소값 합해서 마이너스 14다 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맞지? 뭐가 영양을 봐. 이거 맞아. 자, 다시 집중합시다. 방금까지의 문제 중에 이제 8번까지가 좀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문항들은 조금은 가볍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최대 최소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했다면, 줄에서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1 이렇게 찢어서 뭐를 할 거야? 표준형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4를 더한 만큼 4를 빼주고, 여기는 9를 더한 만큼 9를 빼주도록 합시다.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요? x-2의 완전제곱 y 더하기 3의 완전제곱, 여기 뒤쪽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느낌이 들어야 돼. 잘 봐봐. 이 계산 결과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뭔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값이 자꾸 커지는 게 좋아? 작아지는 게 좋아? 작아지는 게 좋겠지. 근데 계속 작아지는 것도 좋은 의견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최소값이니까 어떤 특정 지점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표준형을 해서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준 이유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유 쪽 보여요? 우리가 어떤 숫자 값을 대입을 해서도 제곱이 되면 값이 제곱이잖아. 그럼 숫자 값이 커질 가능성이 더 커? 작아질 가능성이 커? 작아지. 왜? 숫자를 커져야겠어. 커져야 되겠죠. 제곱이니까. 어떤 숫자 값이 들어가더라도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 값이 나오고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커지지 않고 가장 작을 때는 이 안에가 뭐인 방법밖에 없어? 0인 거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0이 되는 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최소값은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것까지. 자, 한 번 더 10번을 보셨을 때 얘는 지금 여기에 x 더하기 y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y가 1 빼기 x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그대로 대입해주면은 4x 제곱 더하기 1 빼기 x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제곱이고 소리. 그럼 정리하면은 4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계산할 없이 뭐가 돼요? 5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꾸는 거야. 지금 방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야? 저기 문자가 두 개인데 여기에 계산 결과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며. 근데 이번 단원의 핵심이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어차피 표준형을 하자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럼 다시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궁금해하는 것이고, 뭐에? 표준형을 합시다. 5 묶으면 여기까지 만들 수 있겠고, 됐죠? 반띵해서 제곱하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 마이너스 하면은 5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표준형은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주어진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5, 꼭지점의 x좌표가 꼭지점이 5분의 1, 5분의 4니까 가장 낮은 최소값은 5분의 4가 되겠죠. 마지막 활용 11번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오늘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어디 학교 진학을 한 것과 관계없이 이쪽 부분에서 분별력 문제가 하나가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모의고사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문제를 봤더니 뭐래? 자, 보여요?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지금부터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현재는 뭐 얘기할 바가 없고, 지금 요 11번 이 활용 유형이 중요한 이유가 2학년 정도 되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도 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먼저 읽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를 읽은 게 어때?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러면 앞에를 잘라. 뭐를 자른 거야? 어쨌건 최대 최소에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뭐밖에 없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를 그리기야. 됐죠? 그래프를 그리기밖에 없어. 근데 지금 그래프를 그릴 여력이 안 되잖아. 사각형, 또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사각형 그래서 최대, 이걸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이 앞에 주어를 보시면 돼요. 사각형 ROQP의 넓이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할 거야? 식을 세울 거예요. 그때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할게. 자, 간다. 이때 P점의 X좌표가 A야.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방금 아래로 내려준 저 P점의 X좌표를 A로 잡는 이 작업이 제일 어려워. 자, 근데 여기서 쌤이 보이죠? 수투라고 써있는 거. 뭐야? 왜 털었어? 쥐가 꺼져냈을 때부터 올바르게 정리를 안 했네. 자, 보여요? 사다리꼴 ABCD 넓이의 최대값 써있잖아 여기. 수투라. 그치?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임에도 지금 문제의 구성이 똑같지. 여기는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얘들아? 이 D점의 X좌표를 A로 잡는 게 어려워. 이때도.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 방금 우리가 보여준 정리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아니 왜 되돌아갔어?
지금 그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봐봐요. 봐봐. 지금 똑같은 문제의 구성이라고 보이지 않아? 물론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방법 자체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 주어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냥 이 점의 x좌표, 보이는 그 주어진 점의 x좌표를 a로 잡는다야. 그럼 p점은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a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요? 이때 가로의 길이가 그럼 몇이야? a겠고 세로의 길이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가 뭐인 걸 알 수 있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러면? 줄이 뭐 해줘?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의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라. 이제 할 수 있어졌지. 이 차이야, 이 차이.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렇게까지 더하기 4 빼기 4 해주면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a 빼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4가 되니까 위로 블록이고 2,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가장 높을 때의 시점이고 y값은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최대 최소는 수능 가장 주요 테마 중에 하나거든. 최대 최소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 놓으셔야 문제는 뭐야? 왜 촬영이 1시간 50분?